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월부터 주가가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CNBC 기사고요. 함께 확인해 볼 텐데 1월부터 주가가 불안정한 이유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ere's why stocks are on such shaky ground to start January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2022년 시장이 불안한 출발을 더한 월요일 주식시장의 거친 날이었다. 다우지수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100포인트가량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죠. S&P 500 저점에서 거의 4% 하락했지만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4.9%까지 하락을 했다가 0.6% 상승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지금 시장이 혼란에 빠진 2020년 3월 이후에 최악의 달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나스닥은 여전히 2008년 10월 이후에 최대 1개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연초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가 무엇일까 배경에 대신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웰스파고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웰스파고의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죠. 여기서 의견을 내놓은 게 소비자의 물가 상승과 또 그 고객에 보낸 메모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진지하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앙은행은 3월부터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계획이다. 미 국채 수익률을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급등을 하게 되었고 또 10년 만기 국채는 올해만 40bp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해 1.5%를 약간 웃돌던 고점이 거의 1.9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또 김기성 앵커가 꼽아주신 것처럼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일부 관리들은 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Tech leads the way down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회의에서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긴축 금융 계획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조정 영역에 빠지면서 2021년 11월 기록 마감에서 10% 이상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또 약세장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몇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금리 시장이 또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하게 될 경우 또 미래 수익 성장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장주를 또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좀 더 지켜보시면은요. 네,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네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 의견을 내놨는데 에퀴티 주식 퀀트 전략가죠. 3분기 말 이후에 나스닥 100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수익 추정치는 나스닥 100에 대해서는 0.8% 하락한 반면에 S&P 500에 대한 추정치는 1.9% 증가했다. 전체 시장에 비해서 성장주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스닥의 작년 말이죠. 작년 3분기 말 이후에 나스닥이 올라갈 것보다는 오히려 S&P 500 전반적인 게 올라갈 것이 더 높다라는 의견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큰 주식의 대부분은 기술주 이름이었지만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볼 수 있고 위험자산을 버리고 1월에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주식 섹터를 끌어내렸고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결국에는 34,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었고 현재까지의 손실이 30% 이상이죠. 11월의 최고치를 따진다면 50% 이상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2021년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74%가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예상 수익을 상회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다시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비트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밤잠 설치시는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33,000달러 아래에서 새로운 저점을 확인한 후에 긍정적인 영역으로 반등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Bitcoin climbs into positive territory after falling below $33,000 to a new low라고 기사 제목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은요, 월요일 비트코인이 32,982달러 선으로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 암호화폐 5.6% 상승하면서 37,183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것 이미 앞서서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76달러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상승한 또 1.1% 상승하면서 2,444달러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에서 45%와 49% 하락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아래쪽에 좀 더 보시면은요, 크라켄에서 주디카 추라는 옵션, 장외 옵션 거래 책임자인데요. 인플레이션 룰에 대한 연준의 대응과 같은 거시경제적 우려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리스크 제거 활동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최근 가격 하락과 높은 변동성은 참가자들이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 추가 매도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과도한 변동성,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매도세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지션과 함께 또 매도세, 또 선물 시장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매도가 나왔을 수 있다. 과한 매도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투자자들이 추가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는 것을 내놓은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매도세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레인지 범위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또 암호화폐가 일주일 동안 3만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간밤에 잠을 굉장히 설쳤습니다. 정말 핏빛바다로 물들었다가 막판에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마감을 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녹색불을 켜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줘서 드디어 좀 반등의 신호가 온 걸까? 아니면 또 FOMC 이후에 또다시 추락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어차피 이번 주에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어느 정도 저점 매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저점을 확인해 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다우지수가 결과적으로 1000포인트가 출렁거린 건데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기야는 FOMC 회의 목요일 날 결과가 과연 예상치도 않았던 대차 대조표 축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는 가운데 글쎄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병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급기야는 이제 미국에서 대사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있지만 짓지 않고 한 번에 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가 나올까? 한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우려감들이 크게 섞여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무너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적인 지표 둔화 속에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니까 급기야는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망가져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꼬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속에서 세계 최대 곡창 지역에 우크라이나 이제 곡창 지역 생산인데 여기에 이제 밀이라든가 귀리,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또 빨리 올라가는 모습들,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급기야는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도 오히려 또 이제 경기가 펀더멘탈이 또 망가지는 뭐 급기야는 여러 가지 이제 꼬이는 모습들인데 물론 장 막판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뭐 회담을 하겠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시장에서 가장 그렇다면 실적이 좋게 나올 쪽이 어느 쪽인가라고 봐서 이제 기술주 쪽에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성공한 이런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꼬이게 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순간적으로 더 급락할 수밖에 없는 뭐 이게 무슨 블랙먼데이인가 할 정도로 해답이 없는 이런 구조지만 장막편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회담 가능성 이런 점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빠른 테이퍼링 그리고 뭐 빠른 금리 인상, 뭐 더 높은 금리 인상, 과연 그리고 대차 대조표가 과연 2017년도에도 2019년까지 2년 동안에 이 뭐 말 그대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속에 우리나라 주가가 그 당시 2,600에서 1,40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 문제는 물론 이것도 부담스럽지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 가장 큰 위험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여기에 대한 언급이 뭐 과연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할 건가? 그렇다면 뭐 1.75달러만 줄이더라도 거의 1%에 가까운 뭐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건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런 긴장감이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뭐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가 이런 점들을 빨리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론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더라도 이런 뭐 대차 대조표 축소를 미국과 어떤 우크라이나 긴장감 속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약간의 뭐 좀 덜 배파적인 그런 코멘트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실적이 기대되는 기술주의 어떤 저가 매수 수세가 들어오면서 반전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뉴욕 증시 뭐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또 뭐 종목별로도 섹터별로도 이렇게 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전반적인 섹터나 종목은 일단 장 연구소에서 좀 보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또 뭐 미국과 러시아 또 관계 또 이런 부분도 또 앞서서 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일단 뭐 파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또 선언을 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또 증시가 또 안 좋게 갈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거든요. 당장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하루 걸러서 이렇게 또 이슈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럴 때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사실 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다면은 뭐 금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금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물론 뭐 안전자산의 차원에서는 뭐 금에 투자해야 된다, 뭐 그것도 틀릴 말씀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자는 데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현실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당장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한 번 더 어떤 뭐 공격적인 뭐 군비 뭐 군사적인 걸 통해서 이런 부분에 통해서 어떤 그 국지전 쪽으로 갈 것인가. 물론 이 부분들이 나온다면 뭐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그런 금 쪽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면 과연 이번 한편으로 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타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꼬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그 물가에 대한 안정,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에 대한 안정. 사실은 이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만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편으로 봐서 이런 물가적인 우려감이 뭐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는 약간 좀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 날 예정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준다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받아들였던 금리 인상은 하긴 하더라도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반기에는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스탠스는 금은 좋겠다고 보지만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다면 이번 위기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을 해왔을 때 가장 그 주가가 올랐을 때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면 뭐 세계적인 어떤 1등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쯤에서 당장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물론 힘들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거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다 전망이 달라지는데 저는 아니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언뜻 안 받아들여지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 뭐 애플, 그렇습니다. 아마존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가요?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판단을 이쪽에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시장이 끝났다. 네. 이제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팔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걸 다 팔고 과연 어느 쪽에 가서 내 자산을 불릴 건가?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은행으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율도 그렇고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분명히 지금 위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타래가 꼬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여기서 바로 급반등하기는 물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이후에 주가가 물론 뭐 긍정적인 스탠스로 본다면 물가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안정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 이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은 분명히 이제 시장과 소통하면서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재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은 확실하다. 하지만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를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팔고자 하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위기들 어떤 미국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 해결이 이제 잘 된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 문제 안정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감을 보일 텐데 그때는 오히려 과연 시장에서 어떤 전일이었던 그림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이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5% 가까이 말 그대로의 급락, 폭락, 뭐 투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반등을 보였다. 근데 그때 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술주를 샀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당장 뭐 상승하기 힘들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지만 시장에 대한 해답들 어떤 그 여러 가지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떤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과의 어떤 회담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어떤 유럽의 나토의 어떤 이런 해결에 대한 그 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회담 가능성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한편 우려스럽지만 지금 이런 점들을 가져갈 때 과연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실익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 가능성 이런 점들을 놓고 저가 매수가 기술주에 들어왔다는 점들은 적어도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래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이런 그 미국에 대한 기술주 쪽이 해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을 가져봅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많이 빠졌던 뭐 소비 순환과 기술주들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오늘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일의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주가가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 글쎄요. 그중에서 이제 뭐 경기 방어주로 일컬어지는 필수 소비재죠. 음식료 업종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암울한 가운데서 이제 경기적인 방어주 음식료 업종들이 섹터가 과거에도 그랬고 전일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들의 이제 가격 전가 이제 뭐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차원도 있지만 특히 뭐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 미국 법인에서 어떤 그
라면에 대한 어떤 수출 급증, 이에 따라서 어떤 농심에 대한 상승, 이 부분들도 상당히 눈여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즐겨 먹는 초코파이, 자, 이 부분들인데 글쎄 오히려 이 부분들이 러시아 쪽에서 최근에 어떤 매출이 급신장했다. 이미 뭐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러시아 쪽에서 어떤 초코파이가 급물결을 쐈다. 이런 점들인데 국내에는 초코파이 가격을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는 오히려 7% 이상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초코파이가 연간 뭐 10억 개 이상 확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진출 후에 처음으로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점들인데 글쎄 음식 업종들이 어떤 해외 매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신장됐다는 점,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비고죠. 그 비비고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전체 매출이 2조 원이 넘었다. 그리고 비비고 만두만을 통해서도 뭐 1조 원이 넘었다. 이런 점들인데 전체적인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어두운 가운데 뭐 매물이 쏟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속에서 음식 업종들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스탠스는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뭐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 과연 어느 종목들이 이제 성장성이 가장 좋을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는 당장 주가가 힘들어 보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피크아웃 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약간은 좀 비둘기적으로 가져갈 때 주가가 이제 상승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3월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때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어떤 걸까를 과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아직도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본전이 되면 팔고 나가 저 종목을 사겠다. 자, 이런 점들을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어갔던 주도주도 빠졌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나라면 저 종목을 사고 싶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상승 반전할 때 어떤 그 메이저급들, 외국인, 기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은 이제 그런 종목들로 스탠스를 약간은 이동하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런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의 막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기술주에 대한 반전 이런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영업이익률, 재무제표를 지금 잘 보실 텐데 영업이익률이 끊임없이 이제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5년 동안에 확실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전일 어떤 미국장에서 보여줬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뭐 지금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가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오히려 이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반전되는 이런 트리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그 시장 1차 트리거는 이번 주 목요일 FOMC고 2차 트리거는 2월 10일 날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당히 암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어떤 빠른 어떤 뭐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약간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일부분을 좀 이동하는 뭐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설 연휴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식음료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초코파이 비롯해서 뭐 오리온이라든지 좀 전에도 이렇게 뭐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셨지만은 농심 같은 이런 주가들이 좀 좋은 흐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농심 이런 식음료들 특징주들 전일장 특징주들도 살펴보면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밖에 좀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특징적인 종목이 화학주인데 롯데 정밀화학 이 화학주가 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뭐 아시다시피 한때 품귀 현상을 보였던 그런 요소수도 뭐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판매했었다 이런 점들인데 중국과의 여러 가지 이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건설 기자재라든가 조선 쪽에 들어가는 페인트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원료죠. 그런 원료를 생산하는 쪽인데 뭐 중국 기업이 이제 뭐 석탄 공법을 이용한 이런 그 원료를 생산하는 쪽에 비해서 뭐 롯데 정밀화학이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점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석탄 부분에 대한 제재 이런 점들 때문에 원료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오히려 롯데종미화학이 수혜를 입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어두운 가운데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종목들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중국의 어떤 리스크를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엮어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자 이런 종목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수소 생산 이런 쪽도 연출하고 있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기업 쪽이 이제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전기차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투자 또 전략까지 함께 또 다 들어봤고요.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고요. 미래에셋증권 강원도 더블유엠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